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추억한 거야. 내 자식들한테 이런 모양 버렸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 조선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 당한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싫어요. 나는 세상을 그리 안 살았는데 루치도 보니까 내가 아주 남자들한테 못 뺏어 뭐라 돈이나 요구하고 그런 여자를 취급하는 그 자체 그런 것이 나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합의를 안 해줄 때 조종위원회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사람 취급으로도 못 받은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법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상처인데. 친고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시달림을 당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면 마치 독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고요. 반면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피해자는 점점 가해자로부터 종용과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소를 해도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올까 봐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시게 된다거나 가족이 아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걔네 엄마랑 같이. 그러면서 근데 찾아와서 그냥 누구누구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이제 엄마도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랬는데 막 남자애 무릎 꿇고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울고 저희 집 아파트인데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막 엄마가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내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 알죠.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요구 과정에서 주변의 피해 사실이 노출되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통이 심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성폭력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친고죄 조항이 성폭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가장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도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수사기관에 그 의뢰를 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취조를 당한다, 오히려 피해를 본다, 본인의 피해를 계속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라리 그냥 고소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참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받든지 치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도 자신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은밀한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도 없고요. 그런 결과가 결국 초래가 된다면 이 범죄자에게는 자신감만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그런 범행을 또다시 반복을 해도 역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재범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취재진은 성폭력 전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이곳 총 890명의 수감자들 중 성폭력 범죄자는 29명. 이거는
본능적인 것도 있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제가 그 여자를 완전히 섹스의 그 동반자라고 하야 되나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여자를.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곳에선 상담 치료를 통해 수감자들에게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감 당시 이들에겐 성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강간 미수를 해가지고 저는 합의를 그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나갔는데 그다지 별로 저의 그 죄를 잘못했다는 인식을 안 했어요. 그냥 나갔다, 합의해가지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여자를 그다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친고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한 번도 범죄를 인정하고 여러 증거로 인해서 다 유죄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 직전에 어떤 경위에서든지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바로 피고인을 전혀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나 그 사회 측면에서 볼 때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대한 범죄인데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사와 처벌에서 자유롭게 지금 성폭력 범죄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에도 2차, 3차로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들. 오죽하면 스스로를 성폭력 생존자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추정 60분이 실시한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의 고통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개인 간의 합의만 된다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친고죄 폐지가 성폭력 예방 대책의 첫 단추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를 21년이 지나 살해한 김부남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듬해 10여 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김보운, 김진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과 함께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 지난 1992년은 친고죄 존폐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친고죄가 최고의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율이 2%. 그것도 조금 많이 감안을 해줬을 때 2%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상담을 받았던 케이스에서는 거의 고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고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당시 정부는 7년간 논의되어 오던 형법의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